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낸 문제들, 3개 문제들에 대한 답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험 영상들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낸 문제들을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도넛 굽기 전에 반죽의 구멍이 더 작을까 클까 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넛 구멍보다 도넛의 반죽의 구멍이 더 클까 작을까 였고, 두 번째는 서로 크기가 다른 물체가 공기 중에서 같은 무게를 갖고 있죠. 이럴 때 질량은 똑같을까 다를까 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물고기가 물 안에서 물 밖을 쳐다볼 때 물밖이 전체가 다 투명해 보일까 아닐까 였습니다. 물은 투명하죠, 당연히. 근데 물 밖을 볼 때 투명할까 아닐까 였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구우면 전체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가운데 반죽이 있건 없건 전체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가운데 구멍은 구운 다음에 더 커지고 반죽의 구멍은 구운 다음 도넛보다 작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답이고요. 지금 두 번째 답을 알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답은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공기 중에 두 물체가 하나는 부피가 작고 하나는 부피가 큰데 두 물체가 무게가 같아 보여요. 질량이 같을까 보겠습니다. 스티로폼이 있는데 지금 성형을 입고 있는데 공기를 빼려고 합니다. 틀어서 공기를 빼고 있습니다. 수가 점점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공기를 좀 많이 빼고 있어요. 공기를 더 빼고 있습니다. 공기를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큰 쪽이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처럼 바뀌었어요. 이게 뭐죠? 질량이 사실은 부피가 큰 애가 질량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면 왜 공기 중에서는 무게가 같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실제로는 얘가 더 무거운 애인데 얘는 위로 미는 힘이 더 컸던 거예요. 그게 뭐죠? 부피에 비례해서 위로 미는 힘. 공기 중에서 물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부력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부피에 비례해서 부력은 커진다. 부피하고 비례해서 부력은 커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래서 공기 중에서 부력이 더 커서 사실 무게가 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같은 것처럼 공기 중에서는 보였어요. 그래서 질량은 오른쪽 부피가 큰 것이 더 크다 라는 것이 정답이고, 세 번째 정답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찍어놓은 영상을 통해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바깥 세상을 물 안에서 볼 때 어떻게 바깥 세상을 볼까? 당연히 물을 통해서 보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되게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 안에서 잠수 스킨스쿠버, 소다이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 안에서 물 밖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입니다. 동그랗게 보인다는 것은 동그란 그 위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동그란 창을 통해서 물 밖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옆에 있는 것들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신기하죠? 물 안에서는 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까요? 잠수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이 원을 통해 들어와요. 다 볼 수가 있어요. 바깥 세상 모두 다.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빛은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굴절을 하는데, 굴절이 어떻게 하냐면 빛은 최단 시간이 제일 빠른 경로를 찾아서 가요. 빛은. 근데 보면 공기 중에 빛의 속도가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도는 느려져요. 그래서 빛이 공기 중에서 물 안에 이 물체까지 도달할 때는 공기 중에서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더 조금 가는 거예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굴절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나다가 어느 각도 이상 되면 수평에 있는 빛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렇겠죠. 이게 점점 이 각도가 이렇게 되다가 물에서 더 이렇게 아래로 더 꺾이죠. 수면 위에서 평행하게 온 빛이 고래 눈으로 들어가는 요 각도가 있을 거예요. 요 각도를 우리가 임계각도라고 하는데, 임계각보다 더 크게 되면 안에 있는 빛이 결국 고래의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반사된 빛이죠. 굴절된 외부에 물 밖에 있는 빛이 아니라 물 안에 있는 빛이 고래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 한글로는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이 임계각보다 커지면, 이 굴절각이 커지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빛이 반사돼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거울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여기 잘 보시면 동그란 게 또 있죠. 이건 굴절된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들. 그래서 보시면 고래가 바깥을 볼 수 있는 각도는 이 임계각까지예요. 임계각보다 벗어나면 다 내부에 있는 빛만 고래 눈에 들어오니까. 바깥에 있는 빛이 이 임계각에서는 거의 수면 위에 있는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창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것, 요 바로 동그란 거 위에 있는, 동그란 창 위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요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고래는. 지금 보시면 이 동그란 창을 통해서 그 여자는 바로 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멀리 있잖아요. 지금 해변에 있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와서 굴절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 모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물고기는 이런 동그란 창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 봐요.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는 바깥 세상이 되게 조그맣구나, 이 동그란 거에 안에 다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깥에 안 나와본 물고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정답까지 모두 다 알려드렸어요. 예. 결국에 전체 다 투명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동그란 부분만 투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울처럼 물 내부가 반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해요. 상품을 걸고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A에서 B까지 이렇게 대각선과 곡선이 있는데 공을 굴릴 때 일직선으로 가는 게 더 빠를까? 혹은 이렇게 곡선을 타고 가는 게 더 빠를까? 최단 거리는 직선이에요. 예. 어떤 게 더 빠를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직선으로 갈 때 구르는 게 빠를까요? 구르지 않고 미끄러지는 게 더 빠를까요? 예. 마찰이 없을 때 미끄러지는 것과 그냥 굴리는 것과 둘 다 에너지 소모는 없어요. A에서 B까지 내려가면서 열이 발생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예.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그냥 찍으셔도 좋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